괌? 도대체 괌은 어디에 붙어 있는 섬인가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야지. 저는 이번에 괌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괌도 아름답지만 괌 바로 옆에 있는 로타라는 섬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걸 또 최근에 알았습니다. 목적이 생겼어요. 괌 여행을 가자. 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로타라는 섬에도 한번 가보자. 제가 이제 이번에서야 인터넷으로 여행을 좀 해봤는데요. 괌이 북마리아나 제도, 필리핀에서 오른쪽, 일본 동경에서 아래쪽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이거네, 괌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로타라는 섬이네. 보이나요?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나니까 이게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감이 안 오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저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로타라는 섬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몇 번 얘기했었던 우리 올리버 섹스 선생님의 The Island of Colorblind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섬. 야,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니 가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타고난 작가이자 타고난 학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까? 우리의 정신, 두뇌에서부터 이 자연, 인간, 인류,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와,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그런 책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내가 과연 이렇게 일부만 전달하는 게 과연 정말 온당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하지만 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누구 공부? 제 공부입니다. 제 공부예요. 여러분은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지금 옆에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I find myself walking softly on the ridge and the grass beneath the trees. 부드럽게 걷는 거예요. 무성한 덤불 위로. 근데 그 덤불들은 나무 아래 있죠. 덤불을 이렇게 부드럽게 밟는 게 나뭇가지를 밟아서 이렇게 부서뜨리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것도 조금도 크러쉬, 쓰러뜨리거나 disturb, 막 어지르거나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For there is such a sense of stillness and peace. 너무나 그 어떤 고요함과 평화의 느낌이 이렇게 있는 곳이어서 The wrong sort of movement, 잘못된 종류의 움직임, 아니 심지어 누가 그냥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조차도 might be felt as intrusion, 하나의 어떤 침범으로서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아주 고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And so to speak, anger the woods. 그렇죠. 그래서 그 숲을 갖다가 분노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그 섬에서 가이드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톰이. 이 사람의 예전에 했었던 말이 다시 이제 기억났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ll my life I was taught to walk backwards in the jungle and not to destroy anything. 야, 대단하다. 정글에서는 걷는데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뒤로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침 받았대요. 어떤 것도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 받았대요. I have the attitude that these plants are alive.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이 식물들에게는 파워가 있대요. 애니미즘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They can invoke some kind of a disease to you if you do not respect them. 만약 그 식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걔네들이 일종의 어떤 질병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The beauty of the forest is extraordinary. 그 숲의 아름다움은 정말 범상치가 않았대요. 근데 이 beauty라는 말도 너무 단순한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은 not just an aesthetic experience. 어떤 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one steeped with mystery and awe. 어떤 수수께끼, 어떤 경외로움,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경험이었다는 얘기죠. 야, 이런 경험, 이런 말,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다른 인간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I have similar feelings as a child. 어린아이였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었대요. When I lay beneath the ferns. 그 고사리 같은 거, 양치 식물 옆에 아래 누워 있었을 때. 그 나중에 내가 그 영국의 그 왕립 식물원 우리 육중한 어떤 철문을 통과해 들어갔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대요? 그 식물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단지 그냥 식물학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the mystical, the religious, 아주 종교적인 것,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내 아버지가 언젠가 나에게 그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그 자체가 가든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 가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얘기를 해줬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나 그 에덴이든 아니면 큐이든 간의 가든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어떤 적절한 메타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파라다이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For the primeval has nothing to do with the human. 이 원시적인 것, 태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어떤 자연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ut has to do with ancient, the aboriginal, the beginning of all things. 오래된 것, 토착의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The primeval, the sublime are much better words here. 그죠?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다. For they indicate realms, remote from the mortal or the human realms, which force us to gaze into immense vistas of space and time. 어떤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대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정경을 갖다가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어떤 시작과 기원 이런 것들이 숨겨진 채로 있는 Now
as I wander in the Cycad forest on Rota. 이 로타 섬에 있는 이게 사이케드라는 게 이게 평상시 제가 막 쓰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소철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철나무? 소철. 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를 봤어야지.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사이케드를.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더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It seemed as if my senses were actually enlarging, as if a new sense, a time sense, was opening within me. 그래서 이 소철 나무 숲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의 감각들이 실제로 막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새로운 센스, 새로운 감각, 시간 감각이 내 안에서 열리고 있기라도 하는 것 같아. Something which might allow me to appreciate millennia or eons as directly as I experience seconds or minutes. 수천 년, 뭐 이런 이온이라는 시간을 마치 초, 분 경험하는 것처럼, 그죠? 영겁의 시간이 바로 이 순간에 막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줬다는 얘기죠. I live on an island. 그래, 나도 사실은 어떤 섬에 살고 있어. 뉴욕에 있는 시티 아일랜드. 둘러싸여 있지. 멋진, 일시적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도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매년 6월이면 어김없이 이게 홀스슈 크랩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게 투구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전투할 때 쓰는 투구 모양의 개예요.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와. 그리고 해변에서 기어다니다가 짝도 짓고 알도 낳고 알도 쌓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수영쳐 나가버리죠. I love to swim in the bay alongside them. 그 걔네들 옆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해. 걔네들이 나한테 이걸 허락해 준 것 같았어. 무심히. They have crawled up to the shores and mated every summer as their ancestors have done since the Silurian, 400 million years ago. Like the cycads, the horseshoe crabs are rugged mortals, great survivors which have endured. When he saw the giant tortoises of the Galapagos, Melville wrote, 이게 이제 거대 그 거북이를 보고서 우리 멜빌 형님이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These mystic creatures affected me in a manner not easy to unfold.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They seemed newly crawled forth from beneath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토대, 그 밑에서부터 기어 나온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The great feeling inspired by these creatures was that of age. 이 동물들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아주 이 커다란 느낌은 영겁의 어떤 느낌이었다는 거죠. 시간을 따질 수 없는 indefinite한 어떤 endurance, 지속.
끊임없음, 견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주는 동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상을 해내는 겁니다. Such is the feeling inspired for me by the horseshoe crabs each June. 매 그 6월마다 그 투국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감정이 그랬다는 거죠. 멜빌이 그 거북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The sense of deep time brings a deep peace with it, a detachment from the time scale, the urgencies of daily life. 이런 깊은 시간의 느낌은 어떤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야만 하는 얼전시들이 있는 일상생활로부터 떨어진 뭔가 시간을 초월한 그런 어떤 감각을 나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Seeing these volcanic islands and coral atolls, 그 화산섬 그리고 이런 산호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wandering above all through this cycad forest on Lota, 로타 섬 위에서 이런 그 소철 숲을 막 돌아다닌 것은 has given me an intimate feeling of the antiquity of the earth. 이 지구의 어떤 저 과거 오래됨의 그 아주 그것에 대해서 되게 나에게 뭔가 가닿은 듯한 느낌을 나에게 주었고, the slow continuous processes by which different forms of life evolve and come into being. 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진화하고 존재하는 그 끊임없는 어떤 과정, 그 느리지만 끊임없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줬다는 얘기죠. 로타섬에 가고 싶어요. 로타섬에 갔는데 내가 이런 거 못 느끼면 더 비참해질 것 같은데? Standing here in the jungle. 잠깐만. 이 책이 1989년에 쓰여진 책이고 88년, 89년. 이 글은 더 이전에 쓰여진 글일 텐데 아직까지 로타섬이 잘 그 자연이 보존되어 있겠죠? I feel part of a larger, calmer identity. 나는 좀 더 크고 좀 더 고유한 어떤 정체성의 일부라는 느낌을 느낀다. I feel a profound sense of being at home, a sort of companionship with the earth. 내가 지금 되게 편안하다. 집에 온 것처럼. 내가 이 지구와 이 땅과 이 흙과 어떤 동반자 관계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갖다가 나는 느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글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건가요? 어떤 맥락에서? 보통 어떤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소설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평을 쓴다고 했을 때, 영화평이나 뭐 소설에 대한 평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작품에 대해서 나의 느낌을 갖다 쓴다고 하는 건데, 이런 지금 이 올리버 섹스의 이러한 글들은 뭐를 쓴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자체가 아름답죠? 글이? 뭐 딱히 어떤 대상이 있고 뭔가 전달하고 뭔가 설득하고 뭐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깊고 편한 듯 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올리버 섹스의 글은 읽을 때마다 참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마치 제가 그렇게 막 자연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덩달아서 막 자연이 막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경험을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글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어 공부를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어 공부 옆에서 그냥 계속 들어주시느라고.